현재 전 세계 주요 리그가 끝나고 국가 간 A매치 기간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A매치가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국가 간의 각종 구설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브라질 대표팀이 다녀왔으며 공교롭게도 한일 간의 다양한 비교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평가를 가진 파라과이 감독이 한국에서 놀라운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전에 국가별로 각종 이슈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본이 또 한 건 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한 조인 가나에서는 4명이 귀화 예정으로 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중 국적자였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가나가 본선에 진출하자 가나 당국은 귀화 작업에 서둘렀고 유럽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이라 한국은 더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니코와 아나키 윌리엄스 형제의 경우 라리가의 선수들 중에 전체 스피드 순위 1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할 정도로 스피드가 빠른데 곧 가나팀에 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둘 다 팀 내 핵심 멤버이며 공격수로 엄청난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측면을 주로 공략합니다. 이런 귀화 선수들은 대부분 이중 국적자들로 출전에 별 제재를 받지 않으나 월드컵 예선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마지막에 합류한다는 것은 자국에서 열심히 뛰어서 예선을 통과시킨 선수들을 좌절시키기도 하며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데 예선에 안 뛰다가 복귀를 하면 이중 국적자라도 일정 기간은 출전이 금지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국과 평가전을 가졌던 칠레도 또 다른 꼼수에 희생양으로 월드컵을 못 나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칠레를 밀어내고 월드컵에 진출한 에콰도르 선수 중 한 명이 에콰도르 출신이 아니며 콜롬비아 출신이라는 믿기 어려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피파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2016년 때에도 볼리비아도 그런 일로 인해서 피파가 조사를 벌인 뒤에 월드컵이 좌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국가별로 온갖 꼼수와 어이없는 일로 축구계가 얼룩지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다름 아니라 손흥민이 이번에는 PFA 올해의 팀에 제외가 되면서 제2차 PFA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국 축구 선수협회 PFA가 선정한 올해의 팀에는 손흥민이 아니라 그 자리에 호날두가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나자 지난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손흥민이 누락되는데 이번엔 올해의 팀에도 없다면서 영국 각종 언론을 비롯해 영국 현지들은 노스온으로 다시 도배되는 형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영국 수십 개의 스포츠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팀 베스트 멤버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처사가 반복되면서 리그 중에 진행되는 PFA 투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런 세태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는데 그는 세상이 손흥민을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손흥민을 애제자로 아꼈던 무버지 무리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뭘 더 해야 하나라며 손흥민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활약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관심을 받으려면 나쁜 짓을 하고 사고라도 크게 쳐야 그제서야 기자들이 관심을 줄 것이냐면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은 기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현재 상황과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골닷컴 역시 23골과 7어시스트, 득점왕까지 손흥민이 과연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라고 했고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마네와 호날두가 손흥민 대신 들어간 게 말이 되냐라며 불합리함을 밝혔습니다. 축구 매체 풋볼 런던은 조롱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슈퍼컴퓨터는 손흥민을 포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손흥민이 올해의 팀 최고 공격수로 들어갔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종이에 생각나는 사람을 즉흥적으로 써서 내는 PFA 투표는 이미 권위를 잃었다는 평이 많으나 리그가 끝나고 발표를 크게 하고 선수들도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생각하기에 투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국가와 리그별로 각종 불합리와 편법,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브라질 팀은 이번에 일본과의 경기 뒤에 1대0이라는 스코어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시합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서도 분이 삭지 않은 듯 브라질 언론까지 가세해 일본 축구 비판에 나섰습니다. 브라질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브라질-일본 평가전에서 훌륭했던 건 골키퍼뿐이었다고 운을 띄우며 일본 선수들은 경기 내내 헤어스타일을 관리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화면을 보면 항상 일본 선수들 중 누군가는 머리를 만지며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일침한 것입니다. 이를 기고한 것은 히카루도 세티엔으로 축구 전문가인데 그는 필드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에 대해 정통합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억지로 깎아내린다는 억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놀랍게도 국내외 누리꾼들은 경기 보면서 일본 애들 멋부리고 있네 라고 했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라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메라를 의식하고 멋을 부리다가 브라질이 돌파하면 허벅지에 니킥을 구사했다고 비판합니다. 텐백 수비와 반칙으로 일관하면 누구나가 적은 점수차로 경기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브라질 매체의 UOL은 저렇게 파울이 거칠면 선수들은 몸을 사리고 경기는 위축된다고 지적하면서 월드컵 본선에서도 팔꿈치를 쓰는 팀을 만나면 움츠려드는데 친선 경기에서 저런 파울을 하는 팀을 만나면 대충 경기하게 된다며 이번 일본 투어로 브라질 팀은 배운 것도 없으며 네이마르 부상만 악화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파라과이 팀 감독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전했는데요. 그는 일본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체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이런 발언을 파악하기 위해서 브라질 팀의 발언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브라질에서는 한국의 환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친선전을 잘 마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친선전이라는 말 그대로 양국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가진 최고의 실력을 뽐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브라질 팀의 가진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환영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게 했으며 경기 내내 브라질 선수들도 똑같이 응원했고 네이마르는 경기 중 한국 팬들과 동화되어 박수를 유도하게 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5골이나 뽑아내면서 한국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켜준 것입니다. 평가전에서는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처럼 강팀을 만나 자신들의 약점과 전술, 전략을 점검하는 게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브라질 팀은 일본에 가서 푸대접을 받았으며 경기 전 연습도 격리 이후로 허용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치치 감독은 폭발했으며 규정 위반이라 주장했고 이는 얼마 전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일본에서 월드컵 예선에 겪은 것과 비슷합니다. 네이마르는 우리는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면서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한국과 달리 위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며 그렇게 해서 경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라과이 기에르모 바로스 감독은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전개했는데요. 우선 그는 한국전은 자신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4대1로 대패했다면서 그것은 지난 것이고 한국은 손흥민이 있지만 우리도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스 감독의 이런 말이 나오자 한국 누리꾼들은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는 말이냐 라면서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을 존중해야지 저런 반응은 원정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스 감독은 인터뷰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한국과 비교했는데요. 그는 일본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기를 치렀고 좋지 않았다. 적응이 어려웠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다른 것이 한국은 긴 시간 동안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훈련도 했으며 또 다른 선수들도 도착해서 보강이 된 상태이므로 훨씬 나은 컨디션에서 경기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자들은 결국 파라과이 선수들이 일본에서 브라질과 같은 것을 체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 루카스는 트윗을 통해서 이곳은 최악이다. 음식도 안 맞고 경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 브라질 팀은 최악의 경기를 했다라면서 1대0으로 이긴 부진한 경기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낸 베테랑 알베스 역시 왜 그들은 원정팀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을까? 브라질이 일본을 초대했다면 달랐을 것이라면서 원정팀을 최악 컨디션으로 만들어 경기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파라과이 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과도한 방역의 이유로 불합리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라과이 팀은 한국에서는 배려가 넘쳤고 훈련도 제대로라면서 시차와 기후 적응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스 감독은 특이하게 일본과의 경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언뜻 그 문장만 들으면 한국을 깔보는 듯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절대 그게 아닌 것으로 한국에서는 파라과이 팀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고 그들이 한국팀의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으며 결국 이것은 한국과 파라과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친선전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과이 팀의 AC밀란 출신 구스타보 고메즈 역시 기자회견에서 감독님이 일본전과는 다를 것이라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한국과 평가전에서 우리의 색을 제대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경쟁력 있는 팀이라면서 한국 선수들은 빠르고 좋은 팀이다 라며 존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심지어 한국이 파라과이에 진다고 하더라도 좋을 것이라며 그들은 일본전에서 무거웠던 몸, 최악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서 제대로 활약하지도 못했지만 한국전에서는 파라과이 색을 제대로 발휘해달라며 파라과이 팀을 환영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파라과이 팀은 정신무장도 되어 최선을 다해 경기하겠다는 마음가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파라과이 팀은 한국에서 적응을 끝내고 최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은 상호 최상의 컨디션에서 좋은 시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